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도 12월에 청약하는 종목을 워밍업으로 알아볼 텐데요. 레몽레인입니다. 한자로 풀이해보면 꿈이 오고 사람이 온다라는 의미로 레몽레인이라는 사명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종목도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몽레인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1년에 4편에서 5편 정도 드라마를 제작하는 국내 중형급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보니까 2007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2010년도에 성균관 스캔들이 히트를 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목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은 이제 TV에서는 만날 수 없는 박유천 씨가 주연이었지만 조연은 송중기 그리고 유아인이었는데요.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들이 현재 한국의 정상급 배우로 성장했으므로 라인업이 대단한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인이었겠지만요.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라는 드라마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도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작했던 드라마 중에서는 이유리 씨가 주연을 맡았던 거짓말의 거짓말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인기가 많았고요. KBS에서 방영하면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비 탐정이라는 드라마도 약간은 매니아틱한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드라마 제작 과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기획안을 제출하면 그 중에서 드라마 편성을 확정하고 그때부터는 연출가 그리고 연기자 등의 제작팀을 구성해서 드라마가 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기획안이 핵심이라고 보였는데요. 얼마나 네임밸류가 있는 작가의 작품인지 그리고 드라마 스토리가 탄탄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안이 승인되어 방송으로 편성되면 제작비의 약 70% 정도를 방송사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방송이 종료되면 광고비와 협찬 등의 비용을 정산받게 되는데 그게 제작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영했던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거나 VOD 서비스에서 구매가 일어난다면 보너스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드라마 OST의 음원 수익도 보너스로 발생되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해오시는 분들은 올해 방송용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은 OT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OTT의 작품을 공급할 제작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OTT 시장은 매년 약 13%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요즘에는 TV보다는 주로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OTT에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약 60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웨이브나 티빙도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가입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OTT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7,800억 원이었던 OTT 업체들의 구독료 매출이 올해는 1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OTT 시장은 전장의 한복판처럼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 시장에 또 센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디즈니와 마블의 IP를 보유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의 주가가 엄청난데요. 작년 말에 스위트홈이 시동을 걸더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최근 공개된 지옥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상대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순간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외에도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호텔 델루나 같은 한국 드라마들도 아시아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말 그대로 K-드라마는 K-컬처의 핵심 컨텐츠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를 탑재하고 등장을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이성균 씨가 주연을 맡은 닥터 브레인이라는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워서 6,500원이라는 저렴한 구독료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또 다른 버전의 런닝맨과 한국 드라마들을 오리지널 컨텐츠로 준비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목표는 결국 한국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의 OTT 유료 잠재 구독자는 약 5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전초기지로 먼저 서비스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을 무기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TT 채널이 늘어나고 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다 보니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요즘 상당히 잘 나가는데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을 제작했던 회사의 모 회사인 J콘텐트리는 주가가 1년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 크게 하락해서 2배인 것이지 하락하기 전에는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도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양한 채널의 드라마를 수주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종편, 그리고 OTT 등 골고루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 JTBC에서 방영하게 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는 송중기 씨가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레몽레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파악했으니 재무 현황 볼까요? 먼저 손익입니다. 매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금년 3분기도 매출액은 217억 원, 순이익은 20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 올해 실적은 20년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우량한데요. 금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562%, 그리고 부채 비율은 76%입니다. 탄탄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레몽레인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1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데요. 내년 이후 제작 들어갈 드라마 2편의 제작 비용으로 110억 원을 사용하고요. 이외에도 드라마 작가와 IP를 확보하는 비용으로도 3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레몽레인은 12월 세 번째 일반 공모주인데요. 12월은 현재 일반 공모주가 4종목밖에 되질 않는데 그중 한 종목인 KTV 네트워크와 일정이 겹쳤습니다. 아쉽죠? 여하튼 12월 7일과 8일에 청약하고요. 10일에 환불되는 일정입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120만 주인데요. 전량 신주로 모집을 하고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56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812억 원으로서 소형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120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30만 주를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인데요. IBK 투자증권은 전원균 등으로 배정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증권사였죠. 이번 투자 설명서에는 확실히 전원균 등은 아니라고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그러므로 균등 배정의 50%, 비례 배정의 50% 물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15,000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은 293만 주로서 비중은 46.8%인데요.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코넥스 종목치고는 또 적은 편입니다. 이번 주 청약하는 툴제는 유통 물량 비중은 60%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은 107만 주, 비중은 17.1%인데요. 이 또한 코넥스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 물량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19만 주 중 2만 5천 주만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물량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는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많이 들어본 회사이죠. 올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동래 대표이사와는 공동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화면은 위즈윅 스튜디오의 주가인데요. 작년 말에 주가가 약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2,000원입니다. 주가가 10배 오른 텐베거 종목이 최대 주주였는데요. 레몽레인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나 본데요. 화면의 11개 기업 중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단 2개의 회사였습니다.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와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사 기업으로 이들 두 회사만 선정이 되었고요. 이들 두 기업의 평균 PER은 44.4였습니다. 확실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다운 PER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의 21년 추정 이익에다가 유사기업 PE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으로 18,500원이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할인율 29.7%를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1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레몽레인의 지난 금요일 기준 코넥스 주가는 24,9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보다 약 12,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흔적은 보이질 않는데요. 연초에 약 2만원대로 상승한 다음에 지난 반년 동안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장점으로는 일단 희망상당 공모가 대비 현재 코넥스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상장 후 주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나온다면 코넥스 가격 근처에서 시초가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가 현재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컨텐츠 종목이고요. 또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탄탄한 회사 그리고 최대 주주 위즈윅 스튜디오와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고 유통 물량이 일반 공모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수요 예측만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는 단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레몽레인을 워밍업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12월이죠. 벌써 2021년도도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중 아직 해볼 수 있는 계획들은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